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 투자의 밑장 빼기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휩소, 속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방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동학 개미 운동이 올해 초부터 상당히 많이 시장에 이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예전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공부한 저로서도 그게 이제 다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하다 보면 일부 확률이라는 게 좀 높아지는 시점이 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 주식 투자라는 부분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임승차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수익 낼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알아두면 좋으실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목들은 제가 다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관심있게 계속 지켜봤다가 타이밍을 놓친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관심있게 봤었던 종목들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더 투자의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속임수가 어느 시점에서 많이 펼쳐지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어느 시점에서 많이 속임수가 이어지냐면, 결국에는 그들도 사람인지라 추이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변곡 시세에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러면 초창기에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시를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인데요. 참고로 이제 지나고 보면, 어차피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보면 다 그때 매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억의식이 이렇게 머리에 스쳐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근데 저는 이제 눈으로 어느 정도는 좀 봤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에서 나중에 좀 더 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계좌 같은 걸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한번 계좌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이가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추이가 길게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거나
조정이 계속 횡보를 하는 시점으로 이어지면 어느 순간에서는 그 에너지가 이제 폭발이 되거든요. 그 폭발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뭐 더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 최근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이때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결국 좀 길게 봤을 때는 저점이 낮아지고, 이 고점을 따라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모습이고, 차트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21선을 지지받으면서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갖춰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 교육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가지고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갖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못해도 한 3-4개 정도가 같이 연결이 됐을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만약에 8,000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박스권을 한 9,000원 정도만 돌파를 하면 9,500원 만원 선까지는 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8,500-600원 정도에 했다라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추이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그래도 나름 이제 공부를 한 그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 손절도 불사한다라는 마음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7%에서 10% 정도면 손절을 좀 과감 없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했다라고 하면, 참고로 일부러 추이를 한번 밀어놨다가 종가에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까지 그러니까 추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을 조금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케이스는 많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가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때를 노리는 또 세력들은 세력의 입장은 그겁니다. 잘 알려지지 않기에 바란다. 그러니까 아직 이걸 쉽게 말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를 자기네들이 해서 끌어올려서 같이 올리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매집이 좀 덜 끝난 부분이죠. 그러면 일부러 좀 털어내서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부러 매도를 해서 장중 저점까지 만들어 놓고 종가에 다시 어느 정도 추이 자체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정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으로 빼죠. 이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3% 정도 뺐기 때문에 기다렸었던 부분이나 추가 매수했었던 부분도 또 마이너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3.8%까지 빠지니, 매도를 할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더럽다 태태태 하고 또 나가는 부분이죠. 요새는 또 웃긴 게 네이버나 팍스넷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종목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게시판을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욕들이 난무합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 처음에 장대 양봉은 일단 거래량이 실렸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또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뭐 기다렸던 분들은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뭐 조금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을 거고, 아니면 좀 버틴 사람들은 좀 약손실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 이틀 조정, 상승, 또 상승. 이제 이때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지난번 고점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뭐 아래 위로 엄청나게 이때는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코로나 쪽 영향을 받았었던 흐름이라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다른 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뭐 30-40%, 40-50% 하락이 났기 때문에 뭐 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일단 뭐 렘데시비르 원료 쪽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뭐 이런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주 이제 간단한 예시 하나인데요. 또 이 비슷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일봉상이 이런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버틸만은 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매수했었던 시점이 이 시점. 그리고 하락으로 이제 추이 자체를 이탈을 시켰다가 예, 그리고 나서 저점 부근에서 끌어올려서 상승, 그리고 아래 위로 흔들었지만 뭐 상승, 그리고 나서 상승, 뭐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런 흐름, 휩소, 속임수 관련된 부분이고, 파워로직스는 책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책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뭐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시면 추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이제 변곡의 흐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6일간 쉬었고, 근데 이때 또 개파락을 합니다. 뭐 시장이 뭐 하락을 해서 개파락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 줄 알았으나 또 올라가지 못하고 지리부진. 그래서 뭐 그러면 자 이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은 이 떨어졌을 때 결정을 했겠죠. 뭐 손절을 들었고 또 치사해서 퇴퇴퇴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한 7-8%까지는 손절가 이탈이 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갈 거고, 그리고 또 요새 뭐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 이 장대 양봉에 뭐 장대 양봉을 하회하지 않는 선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는다고 했어. 뭐 이렇게 버티신 분들은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었겠죠. 그런데 이때 5,740원에 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10월 26일 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었고요.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고, 이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지난번에 장대 양봉까지 다 이탈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좀 후달린다? 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13%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시면 장 시가에 마이너스 2.4%까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음봉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보였지만 이 당시에는 마이너스 2%면 이제 추이를 다 이탈을 시키고 나서 일봉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또 상당히 또 개인 입장으로는 이제 고민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종가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전일 음봉을 하루 만에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메웠고, 뭐 이때 쉽게 뚫어버리니까 뭐 이제 고점을 아예 갱신해버려서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뭐 단기적으로 해도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났죠. 11%, 30%, 40, 50% 정도는 났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곡 시세에서 상당히 좀 이걸 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버틸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좀 살이 떨리는 거죠. 이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 해서 다시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뭐 주봉상 보시기엔 그렇게 뭐 변동성이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나 같아도 버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보시면 추이가 이제 전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뭐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이걸 월봉으로 또 보면 이 흐름이니까 2018년 10월 이 흐름이니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봐도 뭐 7,000원에서 4,000원의 박스권은 계속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라 뭐 올라가봤자 7,000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14,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한 부분을 보였죠. 워낙 원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난이도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앞에 두 종목들은 보시면 뭐 한 일주일 내로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와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나타났지만, 이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그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 추이를 보시면 추이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보시면 이제 좋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줄 알았으나 일단 다시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만들 줄 알았으나 다시
고점에 하락을 했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관심이 조금씩 많아지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만간에 역시나 변곡 시세가 나오면서 방향이 확실하게 좀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역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좀 고전을 했었던 부분들을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000원,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뭐 16,000원 초반에도 하셨을 거고,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엄청나게 밀어내죠. 그래서 보시면 장대 안봉으로 한번 음봉으로 하나 밀어냅니다. 마이너스 9%까지 갔다에 마이너스 6%. 그래서 최근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 있었던 선을 이제 장중에 이탈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랫꼬리는 달렸지만 그 다음 날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 뭐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니 시가부터 매도세가 나오면서 또 음봉.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2,000원에서 11,400원 여기를 유지를 해줄지에 대한 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저점을 또 갱신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 그래서 단기적인 마이너스 1,400원에서 11,400원에서 1,500원까지 또 이탈을 하는, 그리고 만원선까지 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지저분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3,000원을만 매수했었어도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에서 플러스 8%, 플러스 5%, 13%, 한 일주일, 2주일 조정받고 다시 또 하락을 해서, 이번에는 또 안 올라가나, 또 기다려야 되나. 근데 이런 이제 장대 앙봉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 모습과는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이제 장대 앙봉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환의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또 완전히 실려버렸고, 뭐 이평선도 다 돌파를 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조정, 이틀, 3일, 3일 상승, 그러면서 4일 상승, 그러면서 앞선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16,000원도 가뿐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2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3만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속임수를 뭐 그들 입장에서는 펼쳤고, 뭐 개인들을 상당 부분 많이 떨어뜨렸고, 뭐 이전까지 원래 이제 회사도 탐방도 갔고 IR도 가서 좀 뭐 관련된 이제 팹리스 업체고 AD 테크놀로지 TSMC 쪽에 이제 디자인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되면서 상승을 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지난 종목인데요. 모바일 리더라고 하는, 이제 AI를 통해서 PGA인가? PA. 은행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은행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이제 채팅, 톡 같은 부분을 이제 동사가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어찌됐든 보시면,
오늘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종목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이 자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제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또 하락을 시키면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만든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난번 지지를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아서 1,300원에서 9,600원 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시 이제 이 시점까지 가버렸으니 10,000원이 깨져버렸으니까 이 이제 앞선에서 매수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더럽고 치사해서 팔고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상승,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했고, 고점을 갱신을 바탕으로 이런 흐름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이제 좋았었던 흐름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근데 그렇게 썩 저도 그렇게 완전하게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배양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틀리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좀 좋은 그런 재료가 있고 뉴스가 있다라고 해도 이 요새는 좀 영악해지고 너무 약삭 빨아져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차트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런 이제 좋은 뉴스나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기본적인 소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의 이제 밑장 빼기 기술, 이제 휩소, 속임수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